자, 개념원리 수학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 설명도 하면서 풀도록 할게요. 자, 차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책의 구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차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쭉 극한에 대한 얘기, 연속에 대한 얘기,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단원 미분,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그 다음 적분, 미분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수학이는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놓치는 거 없이 공부하셔야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학 1과는 구성이 달라요. 수학 1은 서로 독립적인 거 3개가 있다면 수학 2는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 앞쪽 걸 모르면 뒤쪽 걸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따라오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단원을 하나로 강의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을 보게 되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엄밀함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엄밀한 극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뭐냐? 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느낌 그리고 계산, 얘들 둘을 좀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이게 왜 돼요? 라고 물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고등학교 극한에서는. 그냥 이런 느낌이다. 이게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은 x가 a로 갈 때의 함수의 수렴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극한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함수값 fx도 어딘가 일정한 값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거를 fx가 l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fx가 l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l을 부르는 이름이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기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l이다. 이 표현을 쓰긴 하지만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이 표현,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을 훨씬 많이 쓸 테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프에서 본다면 그래프가 쭉 그려져 있으면 A에서의 극한값을 보고 싶어요. 그럼 A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어떤 값 L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수함수에서는 뭐 어느 방향으로 오든지 간에 계속 C니까 그냥 확정적으로 그냥 C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걸 다시 얘기하면 상수에 극한이 붙어 있으면 그냥 C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점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그럼 그냥 함수값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좀 얘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에서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x가 1이 아니라면은 fx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 얘만 남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식인데 여기만 비어있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이라고 물으면 여기에서 와도 이쪽으로, 여기에서 와도 이쪽으로 가니까 2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은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적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fx 적어줬죠. 이게 2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근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루다 보면은 뒤에서도 나올 얘기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다항함수에서는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같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안 배운 그래프.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뒤에 거 먼저 끌어와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 사실 그냥 가지고 좀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무한대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즉 오른쪽으로 계속 가거나 왼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L에 계속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L로 수렴한다. 반대로 왼쪽으로 계속 간다. 즉 그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m에 계속 가까이 다가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fx는 m이다. 자,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무한대라는 건데 얘는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보다 더 큰 수예요. 내가 1억을 생각했으면 2억 이렇게 무한대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 연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한번은 할게요. 자, 설명 볼까요? 우리가 그나마 그릴 수 있는 그래프죠. x분의 1. 그래서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림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0에 가까이 다가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요렇게 돼요. 반대로 왼쪽으로 계속 가까이 다가가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극한을 그냥 여기 넣어보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의 형태가 되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0분의 상수가 될 수도 있죠. 얘는 우리 분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지죠. 2분의 1,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2분의 1분의 1 그러면 0을 가면 반대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얘는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0도 부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간다란 뜻이에요. 극한이라서 0이 아니라 0에 가까이 다가가면 플러스 0일 수 있고 0보다 큰 수일 수 있어요. 0에 가까운데 마이너스 0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호 상수와 이 0의 부호를 보고 부호가 같으면 무한대,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발산이라는 건데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에는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진동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세 번째 케이스. 자,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그래프만 보세요. 그래프 보게 되면 A로 가까이 가면 왼쪽에서 가도 계속 커지고 오른쪽에서 가도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A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함수값이 계속 커진다. 즉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한대다. 이겁니다. 됐나요? 조심해야 될 건 발산이에요.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계속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A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거 외워야 했느냐? 굳이 저는 외울 필요 없다고 봐요. 이거 미적분 하는 친구들 아니면 별로 안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오히려 다르게 푸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즉 뭐냐? 0에 가까이 다가가면 x제곱이 무한대라고 했죠. 자,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되지만 제가 위에서 설명한 거 보이나요? 요거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0에 가까이 가는데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제곱하면 양수죠. 그래서 플러스 0분의 1이죠. 이렇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부호 같으니까 무한대다. 밑에 건 무한대가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여러분들이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렇게 적으니까 수렴 생각하는데 발산입니다. 발산.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발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일 때 무한이 커질 수 있고 다항함수 같은 것들이죠.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양수인. 네, 그래서 2차 함수도 이렇게 커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도 커질 수 있겠죠.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무한대 연산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한대를 네 가지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확정적이에요. 이 무한대 아니에요. 더 커지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해야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얘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x제곱분의 x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게요. 그러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죠. 하나씩 약분하면 x분의 1의 극한입니다.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겠죠. 근데 분자분모 바뀌면 무한대라는 거 이해되나요? x분의 x는 1이겠죠. 약분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계산에 편한 거는 요거는 편하죠. 나오면 그냥 무한대. 그러니까 x제곱도 무한대, 세제곱도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가면 x를 무한대를 3번 곱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배우는 게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계산되는 것들 어떻게 계산할 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프를 그려서 하라고 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프 못 그립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고작해야 2차 함수, 고작해야 2차,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정도밖에 없죠. 맞나요? 치수로그도 있긴 하네요. 삼각함수도 있긴 하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미적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는 이게 대부분인데 이거 말고 나오면 절대 못 그리니까 그래프로 그려라라는 문제가 저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용해야 될 거는 그냥 계산의 영역으로 한번 해보자 무한대. 그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로 가면 제가 다항함수는 그냥 함수값이나 같다고 했죠.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2번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3번은 1 빼기 3이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4번은 상수함수는 그냥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거랑 관계없이. 됐나요?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해라 라고 했죠.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가 이거죠. 무한대 제곱하니까 0에 제곱하니까 0분의 상수 1 마이너스 7로 보면 되겠죠. 근데 0분의 1란 얘기인데 플러스겠죠. 제곱을 하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 0분의 상수는 무한대겠죠. 무한대에서 7을 빼준다고 조금 빼준다고 해서 한 게 있을까요? 상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한대에서. 그래서 무한대. 무한대 빼기 1억을 해도 무한대. 무한대 더하기 1억을 해도 무한대고. 됐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0분의 1 더하기 1이죠. 그럼 얘는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을 더해봤자 의미 없죠.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발산. 됐나요? 그냥 발산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근데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적어도 상관없겠죠. 자, 3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해라 라고 했지만 당연히 이걸 예로 들면은 이런 증가함수니까 무한대겠죠. 무한대로 가면. 그것보다 무한대 빼기 2, 무한대 상 곱해 있어봤자 무한대죠. 부호를 안 바꾸면 거기에 상수 조금 빼진다고 해도 의미 없습니다. 근데 무한대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무한대죠. 더하기 1 무시해도 되죠. 엄청나게 큰 혹은 작은 숫자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3번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뭐 똑같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겠네. 4번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다시 부호 바꾸라고 했으니까 무한대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5번 상수함. 이것도 상수함수니까 그냥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무한대 2번 곱해 마이너스 2번 곱하면 그걸 꼭 무한대분의 1이겠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됐나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래프를 그려서 꼭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어차피 못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2가지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이거랑 같다. 그리고 제가 은근슬쩍 지나가지만 무한대에 상수 좀 더해줘 봤자 아무 영향을 못 준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죠. 2로 가볼까요? 뭐 그려도 되고 저는 2를 그냥 넣을게요. 그러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다. 유리함수에서도 분모가 0만 아니면 가능할 것 같아요. 2번 마이너스 3이 아니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약분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3이 아니면 같은 숫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다항함수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요. 5 됐나요? 3번 뭐 이렇게 그려서 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이랑 같네요. 무리함수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얼마? 1이라고 나오겠죠. 뭐 제가 중요한 사실 몇 가지 얘기했지만 유리함수도 분모가 0이 아니라면 같고 얘 같은 무리함수도 들어있으면 같아져요.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정의역의 범위에. 그럼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은 3 넣으면 얼마? 1분의 3이어서 3. 2번 마찬가지. 좀 이상하네요. 왜? 분모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x로 묶으면 x 플러스 2죠. 자, 0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0은 아니니까 xx 약분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다항함수니까 3분의 2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x가 3으로 가까이 가면 3은 아니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에서 약분이 되겠죠. 그럼 다항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냥 함수값 해도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네요. x가 1로 가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약분돼 버릴 수 있겠죠. 1이 아니니까. 그러면 3이라고 나오겠죠. 정의역 범위 안에 있으면 무리함수도 똑같았죠. 그래서 루트 9가 되네요. 그래서 3이라고 나오겠습니다. 6번째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의역 범위니까 루트 5라고 나오겠죠. 됐나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보게 되면 필수 예제 2번. 그래프 못 그린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죠. 그래서 0인데 제곱하니까 플러스 0이겠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절대값이 붙으니까 마찬가지 플러스 0분의 1이네요. 부호 같으니까 무한대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만 얘는 그래프 못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죠. 근데 이 아무 의미 없죠. 엄청나게 큰 수에. 그래서 무한대. 마찬가지 무한대로 가는 거에 5 더해봤자 루트 씌워봤자 의미 없죠. 근데 마이너스는 의미 있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됐나요? 자, 2로 가까이 가볼까요? 그러면 3에서 2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0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3 더해져봤자 의미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됐나요? 마찬가지 플러스 0분의 1이네요. 그래서 뭐다? 무한대다. 3번. 무한대 제곱하면은 무한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뭐 영향 못 주겠죠, 얘. 4번. 마이너스 무한대면 3 플러스 무한대인데 의미 없죠. 무한대죠, 이거 전체가. 근데 옆에 또 이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아주 큰 수에 뭐 어떤 숫자 더해져봤자 빼져봤자 의미 없죠. 네, 근데 부호가 다른 애가 곱해져 있으면 방향이 반대니까 그건 좀 의미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해서 꼭 풀어주세요. 자, 필수 예제 4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래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됩니다. 자, 무한대 하면은 무한대 더하기 오면 무한대겠죠. 무한대분의 상수네요. 그렇기 때문에 0이다. 두 번째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겠죠. 세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3도 얼마? 0이죠.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네 번째 무한대 제곱하면 3 빼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쉽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2 빼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2라고 하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칠까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1에 3에 x 플러스 1 빼기 얼마지? 3이 되나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뭐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3만 남게 됐죠. 6번 마이너스 무한대여도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인데 0이겠죠. 7번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1이겠죠. 얘가 0이어서. 8번 무한대 빼기 3 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분의 1 빼기 2니까 얘는 0이어서 마이너스 2. 어떻게 연산한지 알겠나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무한대의 사칙연산 좀 기억해 주시면 이 부분 쉽게 풉니다. 네, 소단원 1단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